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소검사인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 6부장 검사가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이 내용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이 서현욱 부장검사 이 혐의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장에 허위의 사실을 적었다. 뭐가 허위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뭐 스마트팜 비용 이런 거 대납했다는 거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허위의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적혔기 때문에 그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고발을 했다. 제가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정말 허위 사실이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성립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성립되는지도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허위 사실이어서 뭔가 이 검사 개인에 대해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걸 무슨 민주당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고발을 할 게 아니고요.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이 이 검사를 직접 고소해야죠. 단 무고의 위험을 안고. 그렇죠. 왜 무고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걸 하셔야 된다. 직접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직접 하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는 사건들이 왕왕 있잖아요. 무죄 받아보셨잖아요. 잘 알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소한 검사들은 전부 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무슨 그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정말 새빨간 거짓말로 공소장을 도배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런 경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 이화영, 김성태의 대북송금에 대한 1심 판결들이 존재하고 물론 이제 이건 김성태 판결은 나오기 전에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사 공소장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검사 개인을 고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이 피고인 측이 이렇게 기소 검사를 고소 고발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한가요?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가끔 우리가 국정감사 같은 데서 시즌이 되면은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뭐 판사나 검사는 그 뭐 형사 피의자가 됐을 때 피고발인이 됐을 때 뭐 기소율이 0.0 몇 프로 이거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자기가 뭔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혹은 아예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하면은 이 검사 개인을 고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하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직접 쓴 고발장이나 고소장 같은 거 청해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뭐 각하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말씀하시죠. 뭐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는 노딱 붙지 않을 것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이거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지는요 민주당에서 이성윤 의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그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검사 고발되니까 그거를 중앙지검에서 고소장 각하시켰거든요. 각하시켰어. 심지어 제 공소장이라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공소장에 틀린 내용 엄청 많거든요. 그래갖고 당시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셀프 각하시켰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자님이 그때 1, 2, 3심 다 일관되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이제 그 고발장이 들어오니까 중앙지검에서 각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라고 하는 거는 그 피고발인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아예 그 내용 자체에 의해서 봐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리해 줄 수 없다. 고발장 자체를. 그게 각하인데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금의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검찰 이름도 길어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여기서 이성윤 의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런 것 고발이 됩니까? 안 된다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것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거는 특검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럴 때는 또 공수처를 믿는가 봅니다. 공수처에 고발했던데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뭐 다 모르겠는데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이 서현욱 부장이 예. 부친 상중이었어요. 당시에. 맞아요. 예. 이 고발장이 지금 이번 달,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 30일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29일 오전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그 검찰 고위 전관 출신 의원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성윤 의원도 있고 네. 양분함 의원도 있고 뭐 박균택 의원도 있고 뭐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검찰에서 누가 상을 당하면 이제 부고가 쭉 돌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럼 다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네, 네. 민주당에서도 이거 아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맞춘 거 아니냐 그 비판이 나오는 게 기소가 6월 달에 있었는데 7월 말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6월 예. 12일에 그 예. 기소가 됐으니까. 네. 근데 특히 그 부친상 기간에 왜 하필이면 그때 딱 맞춰갖고 네. 했다 그 비판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그 어차피 각하될 고발장 뭐 네. 내는 걸 가지고 아주 그 힘을 들여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다만 인륜에 반하는 일은 좀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저희가 여쭤보면은 국회 법사위가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14일에 이 김영철 검사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써놨는데 뭐 일단 장시호 등등 일단 이 본질은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네. 이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소추안 제출, 보복성 청문회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럴 듯한 지금 뭐 명분을 갖다 붙여놨어요. 예. 그 장시호 씨에 대해서 모해 위증 조사를 했다. 네. 그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네. 그리고 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을 했다. 뭐 그런 코바나 것들, 컨텐츠 그런 대협찬 것들, 사건 등등. 예. 그다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그 보복성이 핵심이라고 보여요. 예. 그 탄핵소추 사유에 어떤 게 있냐면 뭐라고 써놨냐면 이 돈봉투 사건을 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예. 이 사람의 이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나죠. 네. 예. 자동 녹음 기능을 그분이 쓰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되고 그걸 가지고 별건 수사를 했다고 그게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써 있어요. 네. 근데 그 위법하지 않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면 거기 이제 그 사람의 사실은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발견이 돼요. 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범죄 혐의로 영장을 받아서 이제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전자 정보를 열어보다가 이거 뭐지?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게 특히나 뭐 마약 사범이나 뭐 어.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보면은 누군가의 휴대폰을 네네. 열어볼 수 있으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럴 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즉각적으로 그 압수수색을 중단을 하고 그 새로운 혐의에 대한 전자 정보는 새로 영장을 받아라. 받아서 그거 압수수색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절차는 지킨 걸로 보여져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혐의에 대한 전자 정보가 발견이 됐으면은 그것에 관해서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 그거 가지고 해라. 영장을 새로 받아라. 라는 예.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법원 판례로 정립돼서 검사들도 다 압니다. 네. 예. 그런 절차는 지켰을 걸로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정말로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죠.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2명의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네. 예. 이성만 의원 그분들한테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검사가 돈봉투 의원 사건들의 실명을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이제 다음 날 조선일보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피의사실 공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탄핵소추 사유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정말로 문제 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너네 돈봉투 사건 수사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곤란하게 했잖아. 그렇게 보이고. 저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없는 내용까지 아니 유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재밌는 거는 그 탄핵소추 안에 예. 그래서 그 의원들의 실명이 또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은 그 이런 탄핵소추안도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파일이 전문이 다 떠요.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네. 올라옵니다. 네.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거기에 그 민주당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실명이 써 있어요. 네. 자가당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올려놨어요. 네. 저는 이게 앞뒤가 맞는가 싶고 그 다음에 예. 국민들이 그거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돈봉투 불법 정치 자금이잖아요. 예. 그런 걸 받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누군지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의원들이 떳떳하게 입장을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조사도 안 받잖아요. 계속 지금 연락하면은 뭐 조사 못 받겠다 하고 라는 분들이 있다고 언론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가 정말 되냐? 일단 그 장시호 씨는요. 본인에 대한 그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다 부인했잖아요. 예. 장시호 씨는 그 서초 경찰서에도 출석을 했고 공수처에도 출석을 했고 이래서 그 김영철 검사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것들 다 사실이 아니다. 다 아니다라고 내가 이거는 인맥이나 이런 걸 부풀리기 위해서 오버해서 그 과실을 했던 거고 다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 문자도 보냈고 수사기관에 나가서도 그걸 다 자기한테 형사 책임이 돌아올 것까지 감수하면서 인정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일단 그 부풀려서 한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지 않은 거를 했다고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예. 그죠? 그렇게 보이고 저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재용 회장을 걱정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시호 씨에게 그 김영철 검사가 무슨 증언 훈련을 시켰다. 예. 대본이 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모해 위증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재용 회장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그 삼성과 이재용 회장을 걱정해서 그 동계 스포츠센터 그거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터 그 이재용 회장을 걱정해서 야, 검찰이 이렇게 증인을 훈련을 시켜서 그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려고 했어. 이거 정말 나쁘잖아. 검사 탄핵시켜야 돼. 좀 놀랐습니다. 저는 네. 정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민주당은 늘 그래왔으니까 네.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참 뜻밖이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보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온 것들과 일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윤 대통령과 네.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네.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바나 컨텐츠 그 전시 협찬 의혹 네. 사건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원래부터 본인의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전시 같은 거 하는데 뭐 기업들이 협찬을 해주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원래 전시할 때 요새는 기업들이 메세나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예. 문화 후원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 네. 이미지를 위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일환으로 했을 건데 그게 무슨 당시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뇌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점이 달라서 16년에 있었던 게 있고 뭐 17년, 18년 뭐 이렇게 네. 있는데 그 앞쪽에 있었던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소 못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제 뒤쪽에 있었던 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넘어왔는데 예.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뭐 이거는 의혹이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떤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또 탄핵 소추한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가요. 이제 김영철 검사 나올지 안 나올지 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나오는 것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탄핵 소추인데 그렇죠.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내놓고 지금 한 사람을 본보기로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이걸 나가면은 이런 보복성 탄핵 소추를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차라리 불출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할지언정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김영철 검사 본인이 판단할 몫인데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은 사실은 수사한 검사가 내용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이게 증언하는 거니까 증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네, 검사가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따박따박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청문회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이게 있겠네요. 네.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하면서 어차피 또 망신 주기로 일관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10분간 퇴장해라, 뭐 한 손 뭐였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복도에 나가 있어라. 그다음에 예. 뭐 이제 또 다른 청문회에서도 했듯이 뭐 뇌구조가 문제다, 네. 뭐 등등등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드라마가 흔히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드라마들이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시청자들 열심히 봐요. 시청률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시즌 2, 시즌 3 이렇게 가잖아요. 점점 안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상파에서 동시에 다 그런 드라마만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TV를 꺼요.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그쵸. 청문회가요. 그 처음에 이렇게 망신주기성 청문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욕하면서도 뭔 소린가 하고 좀 이렇게 뉴스도 보고 하셨는데 네. 네. 점점 이게 이제 이것도 만성이 되어가요. 네. 이번에 그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하면서 또 이렇게 인신공격성으로 반복이 됐잖아요. 네. 계속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이름도 길어요. 네. 뭐 탄핵 청원 청문회 예. 그거 하면서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종류의 부적절한 예. 발언들을 심지어 위원장이 해가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망신주기성 청문회를 반복해서는 그 의도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